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이고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말 그대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중에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한반도 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 전화 연결해서 막판 판세를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요. 선거 결과 등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CNN이 이번 미 대선 승패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좌우할 만한 6개의 경합주 중에 4곳의 유권자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의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에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지 높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CNN이 10월 31일에 그러니까 미국의 경합주 6곳 중에서 미시건, 위스콘신,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 4곳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어서 네. 실제 선거 결과로 여론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와 함께 지금 최고 경합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앞서기도 하고 바이든 후보가 앞서기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여기는 반드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노스캐롤라이나를 바이든 후보가 진다고 해서 선거에서 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승리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는데요. 물론 네. 이제 2016년에 여론조사 결과가 틀렸다, 혹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억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2016년의 경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동안의 미국의 사회적 규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미국의 주류가 되었잖아요. 주류 그렇죠.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모른다고 하거나 그런 유권자가 2016년에 비해서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설사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의 경제 지표, 그 선거가 있는 해에 그 2분기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실업 지표, 미국의 현재 실업률이 이제 7%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제 지표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전반적인 지표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내세우는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성과가 있지 않다. 지금 경제 지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지율은 그렇죠. 그에 따라서 그리 높지 않다. 지금 그런 분석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선거제도가 사실 여론조사 결과와 똑같지 않은 이유가 미국의 선거제도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이제 경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거 얘기할 때마다 경합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미국은 이제 일렉토럴 컬리지라고 해서 선거인단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네. 투표날 이제 투표를 하는데 한국은 이제 전국 단위에서 표를 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가 이제 이기죠. 당선이 되는데 네. 미국은 그 표를 집계하는 단위가 미국 전체가 아니라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주 단위에서 50개 주 단위에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에서 집계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 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크게 이기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가서 유세를 할 이유도 없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니까. 공화당이 이제 크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유타주라든지 엘라바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주는 민주당, 공화당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거 결과가 불확실한. 왜냐하면 거기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그 주에 할당된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경합주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2016년 선거에서 미시건주가 네. 미시건주에서 유권자 450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1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사실 450만 명 중에 1만 표면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네. 하지만 만 표를 더 받았기 때문에 미시건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16명을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경합주에서도 이기면서 이제 전체 득표에서는 졌지만 대통령이 되는 그렇군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선거인단의 숫자도 주마다 다 다른 겁니까? 지금 뭐 미시간 16명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선거인단. 이제 선거인단 숫자는 각 주에 할당된 상원의원 숫자 더하기 하원의원 숫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또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다는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원도 상당한 숫자가 참여를 했다. 우편투표를 지금 그 안에는 또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전투표의 열기가 뜨거웠을 만큼. 네,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미 9,300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합주에서 특히 이런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사전투표 열기가 높은 이유를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를 하는 날은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투표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대부분 65세 이상 자원봉사자가 고령이시네요. 많았고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65세 이상은 가장 위험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원봉사 숫자도 많이 줄어서 이제 투표소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날 만약에 당일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투표소에 가서 엄청나게 오래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한 것. 그다음 세 번째가 사실 투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 투표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거에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아시아계 흑인 여성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에서 이 후보를 러닝메이트를 선정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얻었다고 보시는지 뭐 기대할 만한 정책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러닝메이트가 조 바이든 캠프에 어떤 뭐 장점을 가져왔는가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유권자들을 살펴보시면 그 모습이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뭐 여성, 뭐 유색인종, 그다음에 그렇죠. 다양한 나라에서 미국에 온 이민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런 민주당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백인 남성 2명을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내세운다는 거는 어떤 유권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유권자와 그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사이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진 유색인종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여성을 내세움으로써 그런 대표성을 확보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카말라 해리스를 보시면 5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은 후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데 캘리포니아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을 지냈고 예.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경력이 깊다, 네. 오래됐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고령인 점을 감안했을 때 네. 바이든 후보가 설사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제 유세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유세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의 활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좀 우리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핵 문제, 한미동맹, 무역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한테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뭐 전략은 지금 전략으로 그대로 가면 되지만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는 어떤 변화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이
2기에서도 계속 유지될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 본인이 아래로.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거였다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도주의자, 제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네. 36년간 미국 상원에서 일하면서 상원 외교위원회 법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제도와 타협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무부나 국방부 그리고 자신의 외교 보좌관들에게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본 뒤에 결정을 하는 약간 바텀업이라고 하죠. 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정책의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 이슈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만 명이 넘게 사망을 그렇죠. 했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정치 위주로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네. 그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게 하는가. 그게 이제 그렇군요.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죠. 숙제네요. 네, 근데 국내 한 언론에 기고문을 조 바이든 후보가 보내왔어요. 미군 철수 문제로 협박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한미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 기고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고문이 사실 재미있는 게 네.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신의 과거 정책이나 입장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이제 미국인들 유권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타겟을 해서 쓴 글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02년 당시 자신이 상원의원이었을 때 뭐 한국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안을 본인이 발의를 했다. 그리고 한국인 입양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뭐 획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이런 북한에 있는 이상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한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같이 어떤 챙겨야 역할을 할 수 되겠군요. 있을지 고민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관련해서 뉴욕대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